바쁘신 중에도 2018 심장병 예방을 위한 힐링 음악회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수화통역에는 부산 수화통역센터 박미경, 손재연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2018 심장병 예방을 위한 힐링 음악회 개회 선언을 부산 심장장애인협회 강만식 이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 심장병 예방을 위한 힐링 음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그대로 앉아서 예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국회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과 장애인 복지 정진을 위해 헌신하다 영면하신 분들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오거돈 시장님을 대신하여 부산광역시 복지건강국 신창호 국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곳 동구 출신인 부산광역시의회 김진홍 부의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발전하는 동구, 복지 동구를 생활하고 계시는 우리 최인욱 동구청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 류성락 본부장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산 롯데라이온스클럽 강태희 회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서병원 심장수술센터 우종수 소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산장애인 청년협회 자문위원장이신 이인영 자문위원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산장애인 청년협회 회장님을 대신하여 이현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부산장애인 청년협회 감사 신무용 감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부산 지체장애인 단체협의회 유영호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농아인협회 장영길 부산협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수영구 장애인협회 박일복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북구장애인협회 이창우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사상구 장애인협회 하태상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부산장애인 여가활동 지원
김남희 협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맘 스포츠 센터 이성훈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장재호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신체장애인협회 사무처장 김혜영님 참석하셨습니다. 중고장애인협회 회장을 대신하여 김명희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심장장애인협회 임직원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규 부회장님, 강만식 이사님, 김기라 이사님, 밤복래 이사님, 변삼석 감사님, 윤재한 자문님, 조기범 본부장님, 정일아 국장님, 오윤정 과장님을 함께 소개합니다. 다음은 2018년 부산심장장애인협회의 다양한 활동 모습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항상 새롭게 도약하는 부산 심장장애인협회의 앞으로 더 활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힘찬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 강력시장 표창 수여가 있겠습니다. 시장상 수여는 오거돈 시장님을 대신하여 부산 광역시 복지건강국 신창호 국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은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님, 정세주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부산 롯데라이온스 클럽 회장 강태희, 기아는 고귀한 봉사정신으로 장애인의 인권 향상과 복지 정전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2018년 심장병 예방을 위한 힐링 음악회 행사를 맞이하여 이에 표창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부산 광역시장 오거돈. 표창장 후원회원 정세주,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오늘 표창을 받은 두 분에게 힘찬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념 촬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감사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시상에는 부산시 광역시의회 김진홍 부의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우종수, 김지연님 두 분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한서병원 심장수술센터 소장 우종수. 위 사람은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왔으며 특히 심장장애인 근익신장과 복지정진에 이바지한 공이 크므로 이 감사장을 드립니다. 2018년 10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박인영 대동. 감사장 국제라이온스 3호 A지구 총재고문 김지현.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두 분에게 여러분 축하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 본부장 상이 수여되겠습니다. 수여는 유승락 본부장께서 직접 해 주시겠습니다. 수상자는 이창우님, 최순남님, 장영규님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북구장애인협회 회장 이창우. 위 사람은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심장장애인 및 심장질환자들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정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 상장을 수여함. 2018년 10월 12일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 본부장 유성락. 상장 한국전통가요진흥협회 부산지회장 장영규.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상장 후원회원 최순남.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오늘 상을 받으신 분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장애인 총연합회 감사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수여는 부산장애인 총연합회 이현 부회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호명되신 분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현님, 표창장 후원회원 홍동현. 기아는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참여 활동을 통해 장애인 권익신장과 복지정진을 위해 큰 공헌을 하였으며 특히 부산심장장애인협회의 후원회원으로 솔선수범하는 등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 2018년 심장장애인병을 예방을 위한 힐링음악 행사에 점하여 이에 표창장을 드립니다. 2018년 10월 12일 사단법인 부산장애인 총연합회 회장 조창용 대도. 다음은 후원금 전달이 있겠습니다. 김성덕 회장님, 강태희 회장님, 장진 지회장님은 무대 위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 심장장애인협회와 자매 결혼을 맺고 있는 부산 롯데 라이온스 클럽 강태희 회장님께서 후원금 전달을 하겠습니다. 할 때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촬영해주세요. 네, 다음은 한국정통가요진흥협회 부산지회장 장진님께서 후원금 전달이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부산 심장장애인협회 김성덕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무더운 여름도 지나가고 이제 가을인가 봅니다. 벌써 아침 저녁으로 날이 쌀쌀해졌습니다. 바쁘신 중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 인사말은 책자에 실린 원고로 대신하고 간단하게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부산시 관계자와 부산시의회, 국민연금관리공단, 부산지역본부, 동구청, 한서병원, 부산 롯데라이온스, 한국전통가요 부산진흥협회, 장애인 총연합회 관계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본회 회원 및 후원자 여러분, 또 장애인 단체장 여러분, 또한 수상하신 수상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다가오는 이 겨울을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특별히 심장병 예방 잘 하시고 특히 오늘 강의하시는 우정수 교수님은 우리 이남에서 심장 수술 분야의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양력을 보시면 충분히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양력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이 강의를 놓치지 마시고 좋은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후원자들이 후원해 주시고 하여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는데 우리 교수님은 아마 여기 나와서 지금 수술 환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수술을 시켜놓고 여러분들에게 심장병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와줬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기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행복과 여러분의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오거돈 시장님을 대신하여 복지건강국 신창호 국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시의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원래 우리 오거돈 시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축하도 하고 뭐 격려도 하고 하셔야 되는데, 우리 시장님 또 노래도 잘하시고 노래도 한 곡 하셔야 되는데, 오늘 이제 서울에 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대신 왔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요즘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옛날 노래 10월의 어느 멋진 날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오늘이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정말 오신 분들 얼굴도 환하고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는 우리 김성덕 심장장애인협회 회장님 감사드리고, 관계자 여러분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시는 우리 김진홍 우리 시의회 부의장님 감사드리고, 이렇게 좋은 자리 또 제공해 주시고 매년 이게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후원하고 계시는 우리 최영욱 동구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후원 잘 하고 이게 여러 가지 상도 주시는 우리 국민연금의 유승약 본부장님께도 감사드리고, 뭐 너무 많은 분들이 또 많은 역할을 해주셔가지고 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애인 단체 쪽에서도 많이 오셨습니다. 또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심장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면서 보니까 저희 시에 등록된 장애인이 한 17만 한 2천 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심장 장애인은 한 480 몇 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숫자가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조금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점이나 힘든 것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조금 지원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조금 충분히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민선 7기가 시작되었고 오거돈 시장님이 오신 지 한 석 달 이제 돼 가는데, 우리 시의 새로운 슬로건이 이제 그겁니다.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 수도 조성입니다. 그래서 시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 다 같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오늘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심장병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수칙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아침 저녁으로 TVN 방송에 심혈관 예방에 대한 캠페인을 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오늘도 이렇게 예방 수칙을 보면서 이미 이제 이렇게 장애를 가진 분들은 또 그만큼 또 관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치료도 받고 해야겠지만, 또 안 걸리신 분들도 이런 수칙들을 잘 숙지해가지고 건강하게 이제 100세 이상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힐링 음악회도 있고 교육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 지역 출신인 부산광역시의회 김진홍 부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2018년도 부산광역시 심장장애인협회 주관으로 심장병 예방을 위한 힐링 음악회 개최를 김성덕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또 동구 주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부산시의 박인영 의장님이 직접 와서 축사를 해야 되는데 아마 제 지역구라고 저를 막 이래 대신 가도록 해서 작년에도 제가 또 참석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또 특히 동구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오셨고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동구청에서 우리 심장장애인 협회가 이래 음악회를 이렇게 개최하는 것은 우리 최용욱 동구청장님이 또 그만큼 이 배려를 해주시고 우리 동구청하고 심장장애인 협회하고는 또 이런 많은 유대적인 이런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최용욱 구청장님께도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우리 여기 계신 분들께 가장 소개를 할 분이 사실상 오거돈 시장님보다도 더 중요한 분이 우리 신창호 복지건강국장입니다. 방금 조금 전에 인사드린 분이 우리 부산시 예산이 약 한 12조 원 됩니다. 340만 부산 시민이 1년 동안 살아가는 이런 예산이 한 12조 원, 약 12조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3조 9천억, 상당히 크죠. 3조 9천억이 이 복지 관련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그 책임자가 우리 신창호 국장님입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동구에 또 심장장애인협회 아까 많은 관심을 가지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후원해 주신 국민연금 본부장님 또 라이온스 회장님을 비롯해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 장애인 단체 분들 이루어지고 특히 저하고 4년 동안 같이 의정 활동을 했던 김남희 우리 전 시의원님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뵙게 되니까네 역시 또 이래 활동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축사를 이래 1등급보다는 여러분들 평소에 또 이래 많이 뵙고 이러니까네 오늘 이 힐링 음악회 아마 앞에도 많이 하셨겠지만도 또 이 예방에 관련된 이런 것들 평소에 그냥 가볍게 이래 넘어가는 부분이지만도 막상 위기가 닥치면은 뭐 경험에 따라서 뇌졸중도 오고 상당히 그렇게 중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교육과 힐링 음악회를 통해서 우리 심장장애인 협회가 또 이 하는 사업에 많은 관심 가지고 우리 김성덕 회장님 회원 수는 적지만도 상당히 활발하게 이렇게 협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함께 수고하신 여러분들께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우리 최형욱 동구청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낯익은 얼굴도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부산 전역에서 오늘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 그 외빈들 정말 동구청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예, 우리 한영에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예, 김성덕 회장님 이 행사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또 우리 장애인 청년협회를 비롯해서 여러 장애인 단체 회장님들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앞서 우리 지역에 우리 김진홍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신창호 국장님이 정말 우리 동구는 특히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복지 수요가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관심과 또 예산 지원 부탁드리는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창호 국장님하고 우리 김진홍 부의장님이 부산시 예산 좀 많이 동구에 가져달라는 뜻에서 큰 부탁의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릴까요? 오늘 이 행사를 보니까 정말 그 따뜻한 마음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류승락 국민연금 이제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국민연금 지금 다 국민연금 수혜자들이신데요. 그 부산 본부장님도 와 계시고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그 우종수 이 교수님께서 지난해도 특강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온 것 같습니다. 그 대개 이제 이래 보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비관적이고 막 신경질적인 사람보다 한 30% 정도 심장병에 적게 걸린답니다. 여기 보니까 늘 그 노래도 부르시고 굉장히 즐겁게 삶을 이래 즐기시는 분이 많이 참석하신 거던데 여러분은 제가 딱 장담을 합니다. 다른 분들보다 30% 정도 이 질환에 걸릴 확률이 적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노래 교실도 오시고 또 노래도 부르시고 아까 들어오는데 춤도 덩실덩실 추시더라고요. 예, 정말 음악은 이런 우리의 긍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일으키게 하기 때문에 즐겁게 노시고 춤도 추시고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사실 심장병은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방하는 것에 대해서 잘 여러분들 들으시고 꼭 생활해 가지고 급할 때 순간이거든요. 우리 심장이 멈추면 어찌 됩니까? 그죠? 죽죠. 그죠? 다른 거는 좀
멈춰도 됩니다. 그죠? 팔이 좀 멈춰도 괜찮은데 심장은 정말 중요한 그런 장기거든요. 그래서 꼭 오늘 자그해 주시고 또 이런 행사가 또 잘 되려면 후원하는 분들도 이제 많이 계셔야 되는데 우리 강태희 롯데라이언스 회장님 그리고 또 우리 또 장진 전통가요진흥협회 부산 지부장으로 계시죠? 예. 특별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하여튼 여러분 오늘부터 더 건강한 그런 삶을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축사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부산장애인 총연합회 조창용 회장님을 대신하여 이현 부회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조창용 회장님께서 오셔서 축사도 해주시고 또 자리도 빛내 주셔야 되는데 전국 발전위원회에 제주도에 올 출장을 가 있습니다. 의지아리 가셔서 지금 제주도에서 더욱더 장애인들 발전을 위해서 연구하고 회의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회장인 제가 오셔서 축사를 대신해야 되는데 축사는 원고로 대신하고 제가 몇 마디 하고 내려갈까 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2018년 힐링 음악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협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전국에서 우리 장애인들 유형이 15개 있는데 지금 심장협회는 단 부산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산에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매년 행사에 참석하셔서 잘 아시겠지만은 앞으로 전국의 협회가 되어서 여러분들 더 발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애인 중에는 우리가 유형이 15개가 있는데 눈이 없는 사람, 하나의 눈이 없는 사람도 있고 눈이 있어도 또 말이지 시각장애인들은 보지 못하고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팔이 또 하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심장이 없는 사람, 간을 또 조금 떼어낸 사람, 폐를 떼어낸 사람. 우리 신체 일부를 떼어내도 심장은 떼어내지 못합니다. 그렇죠? 오늘 심장 없는 사람은 지금 빨리 그 수영구가 그 남구에 H병원인 거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행사에 참석하신 우종수 박사님께서 오셨는데 이 행사 마치고 나면 거기서 검진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신체는 정말 오묘하게 이래 잘 만들어지는데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심장은 특히 멈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김성덕 회장님은 이 협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이렇게 많이 모이는 것도 김성덕 회장님과 전 임원진들입니다. 김성덕 회장님은 2016년도 4월 달에 대통령 포장을 받았습니다. 훈장을 받았다 얘기입니다. 여러분께서 후원을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일하기 때문에 이 협회 큰다 얘기입니다. 후원 안 해주면은 이 협회 강당도 빌릴 수가 없어요. 상도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협심하여 전부 다 협조해 주시고 이 힐링 음악회가 날로 발전하기를 빕니다. 그러고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의 삶의 터전 위에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일부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와 구를 위해서 내빈들이 좀 많이 바쁩니다. 혹시 입석하시더라도 여러분께서 넓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참석하신 내빈 분들께 여러분 힘찬 박수 한번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심장장애인 예방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정수 소장님은 부산 의대를 나오셨고 인제대, 동아대, 흉부학회 상임이사, 대한심장학회 여러 골고루 거치면서 지금은 한서병원 심장수술센터 소장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의로서
활동하고도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심장병 예방을 위한 운동요법과 식이요법에 대한 강의가 있겠습니다. 우종수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 아까 우리 복지공단 오신 분, 그다음에 구청장님, 그다음에 또 우리 시의 복지국장님 말씀하실 때 제가 좀 이렇게 감명받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전 심장이라는 이 장기를 한 40년간 치료를 한 의사로서 심장병 후에 여러 가지 장애를 겪거나 아니면 신부전을 겪는 분들이, 생활장애를 겪는 분들이 협회가 부산에만 있다는 게 아주 다양하고 자랑스럽게 느낍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은 이 심장병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부전이 오거나 고장이 나면은 거의 반수가 갑자기 사망하는 병입니다. 한간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죠. 이게 암에 걸려가지고 몇 년 있는 거 없는 거 다 쓰고 사람은 사람대로 고생하다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게 그러나 그런 경우는 유언이라도 할 수 있고 보고 싶은 사람 만날 수도 있고 자기 할 말을 또 재산 같은 거를 상소할 수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괜찮다 돌아가시는 이런 게 더 참 안 좋은 병이지 않느냐. 그러면 이런 거를 우리가 겪었던 분이나 겪지 않은 분이니 이런 병에 대해서 예방을 하고 우리가 그런 일을 안 당해야 되겠다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하면서 오늘 강좌를 열어주신 이 부산심장장애인협회 김성덕 회장님을 위시하여 옆에 임원들께 아주 다양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한테 유익하게 또 아마 이런 협회가 운영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작년에 일하신 영상을 이래 보니까 한 가지 제가 소감이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그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분은 아무것도 일자무식인 70대 노인이 자기 집사람이 갑자기 심장마비가 오니까 개검해서 심폐소생술을 자기가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되묻겠습니다. 자기 배우자나 지금 계신 분들이 누가 갑자기 이렇게 정신 잃고 쓰러졌다. 맥박이 없고 얼굴이 자꾸 흑색으로 변해가고 사람은 숨을 헐떡거리면서 이상하다. 심폐소생술을 해보겠다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교육을 혹시 받으셨나요? 안 받았죠? 이게 뭐냐? 이게 복지 사각지대입니다. 아까 복지국장님 가셨으니까 하시는 말씀이고 사실은 그런데 교육을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혹시 나는 만약에 옆에 사람이 그런 상태가 돼도 지하철이나 극장이나 아니면은 여러분 야구장 있죠. 사실은 20몇 년 전에 임모라는 롯데 야구 선수가 시합 도중에 갑자기 심정지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20년 식물인간 됐다가 재작년인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몇만 명이 운집회가 있는 그곳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까 김성덕 회장님이 직접 나서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키고 이래 하는 것을 제가 한 번 더 널리 권장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권장하느냐? 그 사고 난데 지하철이나 야구장이나 큰 극장에서 오픈하기 전에
소방서 직원이나 누구 강사를 불러다가 그런 세레머니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거 아니겠는가. 한 번 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실제 한번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해보시니까 어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그 사진에 나왔듯이 발로 하지는 마세요. 그 사진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 명치 끝을 두 손으로 자기 1분에 약 한 70에 80에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입과 입으로 호흡을 넣어줘도 되고 안 넣어줘도 됩니다. 그러기 전에 한번 손바닥을 펴가지고 환자가 누워있는 이 상태로 이렇게 누워있으면 바로 눕혀놓고는 손바닥으로 가슴을 강하게 이렇게 한번 치세요. 손바닥으로 쳐야 되면 주먹으로 치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 손바닥으로 칠 때 전기가 나와가지고 심장이 돌아옵니다. 첫 때 하고 한 5초 내지 10초 기다리다가 안 되면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한다? 누르면 됩니다. 자기 심장 박동만큼 누르면 됩니다. 그러다가 막 거의 지치면 한번 입을 불어주고, 그겁니다.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1시간을 살려가지고 병원까지 와가지고 자기 집사람을 살린 정말 일자무식인 분이 있었어요. 77분인데 그 어떻게 배웠느냐 하니까 텔레비에서 그렇게 하대요. 여러분도 할 수 있겠죠 이제?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제가 두 번째 테마로 말씀드릴 거는, 제가 이 심장병 예방 강좌를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병이 어떤 병인가, 심장병은 어떤 병인가, 예방하면은 거의 안 걸리고 만약에 어떤 징조를 알아가지고 알면은 전부 치료된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암의 치료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지금 한국에서 5년 이상 생존율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50%입니다. 굉장히 좋아진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여러분, 폐암이라든지 췌장암, 담낭암, 담도암 이런 거는 정말 1년 내지 1년 반 되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심장병은 적기에만 오면 95% 이상 98%가 다 삽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후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내가 예방을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한번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다음 넘어가는 게, 이 한국인의 사망 원인은 이게 암, 뇌졸중, 심근경색인데 특색이요, 외국에는 심근경색이 2등입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이상하게 뇌졸중이 훨씬 많습니다. 뇌출혈이 많고. 그건 한국 사람들, 특히 이 동양계통의 특징입니다. 이게 급사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침에 밥 잘 먹고 나갔는데 돌아가시다, 아침에 노인분이 화장실에 갔다 돌아가시다, 전부 거의 다가 95% 이상이 심장으로 인한 겁니다. 심장은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전깃줄은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똑같이 뛰라 하는 전깃줄이 형성되어 있는 거 하나고, 두 번째는 심장의 근육입니다. 강하게 쳐라. 세 번째는 그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핏줄이 들어가는 이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무식하고 근면하고 끈질긴 장기입니다. 왜? 환자가 뇌사가 돼도 심장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뇌사냐 심장사냐 난리지요. 지금 뇌사가 되면 심장은 아무리 뛰어도 소용없다고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뇌사가 되면은 심장은 이식을 합니다. 딴 사람을 준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늘 다 주는 게 아니고 심장이 튼튼해야 줄 수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또 심장을 받는 분도 나이가 대개는 55세 이하가 돼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많이 오신 우리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들 아니면 옆에 분들은
그런 치료를 받기보다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심장 없는 분은 수영에 뭐 H병원 가는 게 아니고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이 24시간에 죽는 그런 상태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심장병 걸린 어머니 아버지가 있으면은 옛날에 일찍 돌아가신 분, 우리는 옛날에 심장병인지 아닌지 몰랐죠. 그렇죠. 어머니 아버지 일찍 돌아가신 분들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중에 심장병이 있었지 않느냐 하면 조사를 빨리 해야 돼요. 두 번째, 고혈압. 고혈압은 심장병에는 어느 정도 하지만은 아까 이야기했던 뇌졸중하고 상당히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데 요 근래는 미국의 의학협회에서 130만 대도 수축 기혈압이 130만 대도 고혈압으로 치자 이래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여러분 이번에 신문에 많이 나가지고 매일 전화 받는다고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뭐겠습니까? 혈압약 이상한 거 중국제 나왔다고 난리가 났죠. 그런 약 쓰는데 가면 안 됩니다. 그럼 뭐 그 사람이 그 약 쓰는지 안 쓰는지 어떻게 아느냐? 비싼 약 쓰거나 좀 좋은 데 가면 전 비싼 약 씁니다. 비싼 약은 되게 일제나 뭐 우리 국산 중에도 아주 좋은 약들이 비싼 거 쓰는 데 가세요. 그리고 전문의한테 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당뇨인데 이게 참 문제인데, 당뇨가 되면은 혈관에 자꾸 뭔가 끼입니다. 특히나 당뇨가 된 사람들은 말초혈관에 많이 옵니다. 그래서 당뇨가 된 분들은 손이 저리고 발이 저린데 이게 당뇨성 말초 신경염인지 아니면 혈관이 좁아져서 그런지 가끔 병원에 많이 오세요. 이런 것들이 이 전부 심근경색을 일으키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현재로서는 고지혈증을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 흡연이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배 피우는 사람 참 천대받죠. 식당서도 못 피웁니다. 병원에서 물론이고 지금 여기도 아마 금융구역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비만은 이거 나중에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성덕 회장님 좀 해당이 돼서. 심근경색의 정상인데 오늘 이걸 가지고 나온 이유는요. 자, 제가 병원에서 하루에 한 30명 내지 외래 환자를 보는데 신환이 한 5명, 6명 옵니다. 심장 환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심장에 병이 있는 분이 오는 경우는 한 10%입니다. 근데 가슴이 아프고 찌릿하다. 거의 대부분이 잘 들으세요. 거의 대부분이 뭐냐? 근육통입니다. 두 번째 많은 게 뭐냐면 위식도 역류입니다. 제일 많은 게 뭐냐면은 근육이 아픈데 꼭 이 협심증 같이 느끼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많은 게 뭐냐면은 심장병 때문에 갑자기 돌아가신 분이 있거나 이러면은 건강염려증입니다. 내가 가슴이 조금 찌릿한데 이게 죽는 거 아닌가? 이래가지고 오시는 분인데, 대부분의 협심증은 가슴 중앙에 여기서 엄청난 통증이 나타납니다. 그게 어떻게 통증이 있는가 하면 뭘 쪼아 붙이는 것입니다. 팍 쪼입니다. 한 30초 내지 2분간 쪼이다가 웅크리가 앉거나 이래 식은땀을 흘리고 나면 어디 간지 싹 사라집니다. 그때 턱 쪽으로 막 같이 떨리면서 아프거나 왼쪽 손 쪽으로 떨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뒤쪽 견갑골 쪽, 날개뼈 쪽으로 하거나, 또 가끔가다 부위에 비해서는 여기 각 명치 부위에 꼭 위장이 아픈 것처럼 이렇게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아플 때 본인한테 거꾸로 물어보시면 굉장히 내가 일하다 잘못하면 죽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 공포가 같이 옵니다. 요거는 거의 진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요 통증이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이 90이나 85 넘으면 통증도 없이 심근경색이 옵니다. 왜? 신경도 늙어가지고 덜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아픈 게 안 아픈데, 근데 숨이 좀 찬다.
숨이 좀 찬다. 내가 이때까지 숨 찬 적도 없고 배드민턴도 잘 치고 뭐 산보도 댕기고 노인정에도 댕기는데 왜 숨이 차면서 가슴이 찌릿하게 안 좋느냐? 이건 안 좋습니다.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숨이 차면서 통증은 적게 나타나.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90%의 경우 아까 통증 있죠. 확 조이면서 혓바닥이 땡기 들어간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여기 환자들은 내 혓바닥이 안쪽으로 땡겨 들어간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 다음에 왼쪽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다. 이런 거는 대부분 심근에 심장에 약간 근육이 있고 또 혈관이 있고 그 다음에 전깃줄이 있다 했습니다. 그 혈관에 피가 적게 들어가는 겁니다. 요 증상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유일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두근거림이나 호흡곤란이나 아까 이야기 말씀드렸듯이 통증입니다. 이 통증은 아주 독특합니다. 어떻다 했습니까? 쪼아붙이고 빨래를 쥐어 짜는 듯이 가슴이 쪼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불안이 있다 했습니까? 없었다 했습니까? 불안과 공포가 살짝 지나갑니다. 이러다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갑자기 심장이 약해지면서 두근두근 거릴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증상은 이야기를 다 아까 했고요. 심근경색의 결과 이 보세요. 이 심장이 이게 썩은 겁니다. 멀거이 됐죠. 요게 심근경색은 탁 나타나면은 그 자리에서 30%가 사망합니다. 근데 요 심장을 먹여 살리는 요 혈관이 있죠. 여기 보이죠? 요게 여러분 직경이 아니 구멍 크기가 얼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많이 계시고 우리 많이 계신데 큰 귀 바늘 있죠? 대바늘 그 사이즈입니다. 그 사이즈 막히면 죽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잘 만들어놨습니까? 그걸 80년 동안 피가 뚫리게 만들어놨습니까? 그런데 이게 두 가지로 사망을 하는데 어떻게 사망하는가 하면은 혈관이 막혔을 때 심장 근육이 상하면서 콱콱 치는 힘이 떨어져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고 그것보다는 10배 많게 여기서 이렇게 심근이 살짝 썩으면 부정맥이 생깁니다. 뭐냐면 맥박 뛰는 거 느끼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간혹 있을 겁니다. 부정맥이 있으면. 근데 이게 여기서 이상전기를 냅니다. 내가 이거 지금 심장이 다쳤으니까 이상한 전파를 내겠다 이렇게 하면 거기서 전파가 나와가지고 심장이 부정맥이 생기고 너무 빨리 뛰거나 너무 안 뛰거나 아니면 부정확하게 뜁니다. 그러면서 쓰러져 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30%가 사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눌려야 됩니다. 제일 처음에 어찌 했습니까? 이 전기를 없애기 위해서 한번 전기를 땅 칩니다. 땅 치는데 손바닥을 펴가지고 젖가슴 밑에를 왼쪽 젖가슴 밑에를 딱 치면은 찰싹한 소리 나겠죠. 그때 정전기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안 되면 누릅니다. 누르고 아프다고 일나면 안 눌리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의식이 소실됩니다. 혈압이 떨어지면서 부정맥이 생기면 사람이 의식이 없으니까 눌러도 가만히 있습니다. 이거는 눌러야 된다. 알겠습니까? 물론 경동맥을 만져보고 이게 다 눈도 까디 보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눌렀는데 왜 눌러놓고 일나면은 안 눌리면 됩니다. 그러면 딴 병인데 누르면 나쁘냐? 나쁜 거 없습니다. 아시겠지요? 네. 그래서 내가 처음에 딱 이야기해놓고 치료 방법이 뭐냐? 무조건 올라타고 누르는 거예요. 근데 너무 빨리 눌릴 필요 없습니다. 1분에 60회 정도나 40회 정도 눌려도 됩니다. 한 번씩만 눌러줘도 피가 머리만 가면 됩니다. 왜? 머리는 피가 안 가면 3분 만에 의식 소실되고 5분 만에 죽습니다. 그래서
임모 야구 선수나 농구 선수, 그 다음에 누구 뭐 아침에 자고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내장 장기는 어떠느냐? 7시간, 8시간 피 안 들어가도 살아 있습니다. 뇌에만 피가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눌리는 거를 너무 막 와 이래 눌릴 필요 없다. 한 번씩 콱콱 이렇게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막 이런 거는 너무 그거 좀 전문적인 거니까 빼겠습니다. 이 진단하고 이런 거는요, 놔두고. 이제 나오죠? 가슴을 친다. 그죠? 한번 탁 치보고, 왜 때리노? 이러면 뭐, 안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왜냐하면 그게 신경 뇌졸중이나 이런 데도 절대 나쁜 거 없습니다. 일단 사람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환자님이 창백하게 되고, 얼굴이 자꾸 흑색으로 변하고, 산소가, 그러면 누르면 됩니다. 근데 정말 그게 우리 의사가 돼도 하기 어렵습니다. 아, 진짜인가? 아닌가? 니 와 이러노? 장난치나? 와 쓰러졌나?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 같이 77살 먹은 정말 일자 모르는 할아버지 같이 눈치가 빨라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그 다음에 전기 쇼크. 지하철에 한쪽에 가보면 전기 쇼크기 있는 거 아십니까? 예. 쓸 줄 아는 분 손 들어 보이죠. 예. 그거야, 여러분. 이거는 제가 아까 우리 이 김성덕 회장님이나 우리 감사님이나 이 이사님한테 내가 꼭 추천해 드린 건데, 야구장이나 어떤 데 가서 아니면 지하철역에 가서 심장장애인 그 협회에서 나왔다 이래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데몬스트레이션 하세요. 그러면 사람들도 뭐 그 힐링 음악회라든지 그것도 뭐 하나 들고 와서 하면요, 유익할 뿐만 아니라 이게 나라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학교에서 해야 돼요. 근데 실제로는요, 간호사도 이거 쓸 줄 몰라요. 근데 정말 간단합니다. 그렇죠? 이사님? 예. 앞으로 많이 홍보해 주시고,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치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심근경색 치료는 아까 이야기 제일 먼저 심근경색이 발생하면 30%가 사망하는데 뭐가 와서 사망한다 했습니까? 부정맥이 와서 사망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심폐소생술을 하고 뭘 해야 됩니까? 부정맥 치료하면 됩니다. 심근이 완전히 썩어 죽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도 살립니다. 살리기는. 근데 대부분은 이 부정맥 때문에 오니까 항부정맥 약을 쓴다든지 하는 건 어디서 한다? 심폐소생술 후에 바로 응급실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랬던 통증이 나고 이러면은 아침에 가지 뭐 좀 없어지겠지. 그래 하지 마시고 밤에라도 항상 가세요. 그게 응급실 하는 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자, 중재시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요, 얼마나 발달됐는지, 이게 나온 지가 한 30년 되었습니다. 요새는 이 스프링을 최고로 많이 연 사람이 15개 연 걸 봤습니다. 하나 250만 원짜리를 15개였으니까 심장 안에 혈관에 2천만 원어치 이어나왔습니다. 지금은 그래 못 넣게 되어 있습니다. 왜 못 넣게 되냐? 보험에 걸립니다. 처음에 초창기 나타났을 때는 막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적은 데는 못 넣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에서 커버를 안 해줍니다. 사진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넣을 수 있는 건데 아니면 놔도 되는 건데 네가 멋대로 였느냐? 사람들이 한간에 우리 모 병원이 워낙 부산 시민을 위해서 이 중재시술도 많이 하고 이 촬영을 하니까 저 근처 가면은 가슴 아프다 무조건 연다. 천만의 말씀. 아까 우리 보험심사평가원에 나왔죠. 거기에 95% 막힌 거나든지 정상이 없는 경우 넣었다가는 그 돈을 병원에서 내야 됩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그런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병원에 가도 아무나 스텐트 시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처 가까운 병원에
만약 스텐트를 하자 그러면은 그건 충분하게 자기들이 보험을 커버하겠다는 증거가 되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수술인데요. 작년에 제가 은퇴를 한 지가 2년 반이 돼가지고 한스병원은 조그만한 병입니다. 아시다시피 한 250병상 정도 되는데 전국 최초로 심장센터 수술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관상동맥 수술을 매년 100여 이상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국 75개 병원에 감사합니다. 전국 75개 병원 심장 수술하는 75개 서울에 뭐 거의 30몇 개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8등 했습니다. 8등. 부산 시내에서 경남 이런 다 합쳐가지고 1등 했습니다. 저희 병원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관상동맥 수술의 성공률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98%입니다. 어떤 경우에 봐도 수술을 시작한 경우는 거의 98% 생존해가 간다는 이야기고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비용이 얼마 되겠습니까? 첫째 1번 2천만 원, 2번 1,000만 원, 3번 500만 원, 4번 400만 원. 몇 번이겠습니까? 400만 원입니다. 근데 미국의 심장수술 똑같은 수술 보험 책정해 가지고 얼마겠습니까? 같은 관상동맥 우회로 수술 1,000만 원에 말습니다. 8천만 원 이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복지,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 메디컬 케어가 세계 최고라고 오바마도 인정했죠. 클린턴도 인정했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의사가 되는 사람이 수능시험 몇 등 안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1등급입니다. 그게 0.1%, 0.01%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최고인 사람이 400만 원 받고 수술합니다. 물론 대학병원 가면 1,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신 제가 2년 반 동안 이 수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심장 수술을 스텐트만 하면 되지 약으로 하지 왜 수술로 하느냐? 왜 수술을 하겠습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그 하나의 직경이 혈관이 3개가 있는데 하나의 직경이 얼마나 있습니까? 바늘기만 하다 했습니다. 바늘기. 그게 사람이 살고 있다고 우리가 큰 소리 치고 저도 여기서 강의를 하고 이렇게 샀습니다. 근데 그 혈관 중에 제일 가지 하나만 탁 막히도 그대로 서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괜찮죠? 그죠? 그런데 그거를 이을 때 스프링이 안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스프링이 들어가가지고 깨지면서 째지는 경우도 많고 이쪽을 가지를 막으면 저쪽 가지가 뚫리면 이쪽 가지가 막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심장 수술이 훨씬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6대4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느냐? 99대 1로 하고 있습니다. 스텐트 시술은 99가 하고 이런 수술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잘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한국 사람들은 몸에 칼 대는 걸 엄청 싫어합니다. 몸에 칼 대는 거 좋아하는 분 손 들어 보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게 키 포인트입니다. 돈이 아까 400만 원 든다는데 이건 평균이고요. 적게 들 때는 350만 원, 많이 들 때는 600만 원 이렇게 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경제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의료의 질도 좋아야 됩니다. 뭐 아무거나 갖다 있는 게 아니고 다리 혈관뼈가 있는 게 아니고 가슴에 숨은 하나님이 주신 스페어 타이어가 2개가 딱 있습니다. 양쪽에. 희한합니다. 이 혈관은 제가
수술을 한 3,500개를 했는데 동맥경화가 된 경우를 한 번 딱 봤습니다. 이 혈관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내흉동맥이라는 혈관은 동맥경화가 안 생기는 유일한 동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심장 옆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스페어로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 타고 가면 타이어 뒤에 하나 있죠. 스페어 타이어. 근데 이놈을 갖다 붙여놓으면 이놈이 갖다가 뚫린 데는 밑에가 막히지 않는 이상, 원래 혈관이 막히지 않는 이상은 안 막힙니다. 장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아무리 노인이라도 양쪽 동맥을 떼가지고 다 갖다 붙여. 그게 재발 안 하고 살아날 수 있는,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듯이 충분한 혈류가 동맥 대 동맥으로 가기 때문에 이 환자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다리에 상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옛날 다리에 상처 난 사람들 뭐고, 뭐 옛날에 병 걸리지 말고 요새 병 걸리면 그래서 여러분 수술이란 거를 권유할 때, 그죠? 안 걸리는 게 제일 좋지만 병에 수술이란 거를 의사들이 권유할 때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다 없다? 있다. 두 번째로는 스텐트 시술도 안전하지만은 수술도 안전하다. 되게 이번 기간은 한 열흘 되고, 그래서 지금은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번에 한스병원에서 수술한 환자의 매년 연간 한 120년, 110년 됩니다만 그 환자의 평균 연령이 1번 50대, 2번 60대, 3번 70대, 4번 80대. 몇 번? 70대입니다. 70대. 87세, 92세 다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옛날같이 인공심폐기 돌려가지고 하면은 노인들이 뇌졸중도 올 수 있고 뭐 합병증도 올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잠깐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식이요법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자. 안 나옵니까? 두 번째 거 안 했습니까? 좀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게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러분 의사들 중에 외과 의사들이라면 누구입니까? 비뇨기과부터 시작합니다. 비뇨기과, 이비인후과, 외과, 안과 뭐 이런 게 다 외과입니다. 그 사람들이 흉부외과 수술 구경하러 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텔레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외과 의사가 누구겠습니까? 맞습니다. 흉부외과 의사입니다. 뭐 이상한 무슨 커튼 뭐 이상한 뭐 제목 있는 거 전부 흉부외과 의사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죽었다 살고 살다 죽고 하기 때문에 분쟁도 많고 재밌습니다. 근데 옆에서 보는 사람은 재밌는데 한 사람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느냐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느냐? 이게요 너무 발전해가지고 사람 기술이 심장을 이상한 기계로 버떡 씌워놓고는 심장이 열어놓고 버떡 둥둥둥둥둥 뛰는 상태에서 거기다가 싹 이렇게 지지대만 딱 놔놓고 거기다 혈관을 째가 바로 이어버립니다. 그러면 뭐냐? 조그마한 종양 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옛날 심장 수술하고는 엄청 틀린다 이 말이에요.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순환기 팀인데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죠. 이분이 교회 장로시고 전국에서 최고로 아까 이야기한 혈관 촬영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 내과 팀이고요. 이 보세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심장 수술한 게 그렇죠. 여기 CAG라는 게 뭐냐면 혈관 촬영연기 4662대입니다. 2017년. 그리고 여기 스프링 연기 1412대입니다. 근데 수술한 거는 224대니까 아까 그렇죠. 영 차이 나죠.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거 안 좋아합니다. 수술하는 거 안 좋아해요. 여기 수술팀입니다. 여기 제가 있고 술자가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마취하는 거고요. 마취할 때는 여러 가지 복잡한데요. 한번 보세요. 안 넘어가노? 아이고 너무 많이 넘어갔다.
자, 보세요. 이 심장입니다. 심장을 열어놓고. 요건 뭐냐면요. 아까 그 앞에 있는 혈관에 하나님이 주신 스페어 혈관이 있다 했죠. 그거를 띄는데, 그거를 전기로 띄는 게 아닙니다. 전기로 띄면 아니 혈관이 상하기 때문에 초음파로 띄니다. 요걸 이름을 하모닉이라는 칼입니다. 하모닉. 그러니까 초음파로 띄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관이 하나도 안 다치게 싹 빼냅니다. 희한합니다. 나도 보고 지금 이런 식으로 아까 이게 무슨 동맥 이렇게 했습니까? 내흉동맥. 하나님이 주신 스페어 동맥을 이렇게 고구마 줄기 엮듯이 채취해냅니다. 이 뼈 안에 숨어 있는데 묘하게 떼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엮어가지고 여기 혈관에 여기 혈관에서 이렇게 붙어 나오는 거를 온데 연결합니다. 구멍 막힌 데마다 다 연결합니다. 몇 군데 하느냐? 많이 할 때는 6군데, 7군데 합니다. 그러면 얼마짜리까지 할 수 있냐? 1.0mm까지 할 수 있습니다. 1.0mm 하는데 하나 하는데 얼마 걸리느냐? 25분 걸립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냥 심장이 뛰는 데서 붙입니다. 한번 보이세요? 요게 이제 심장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연습하는 거죠. 요거는. 요런 모형이나 아니면 돼지들, 도살장에 가서 돼지들 요거는 이게 그냥 줍니다. 심장은. 그래가지고 하나 띠가 하나 붙이고 이랍니다. 연습하는 거죠. 연습이 돼야 이제 할 수 있죠. 요런 식으로 합니다. 여기에 그겁니다. 요게 지지되고요. 심장이 뛰고 있는 상태에서 요걸 당기는 겁니다. 요걸 뭐냐 문어발이라 해가지고 문어발로 심장을 살 당기내면 여기다 혈관을 열었죠. 여기 혈관이 보입니다. 뛰는 상태에서 이어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심장을 수술한다지만 실은 심장을 수술하는 게 아니고 심장 혈관을 잇는 거죠. 심장을 판막 수술하듯이 심장을 세워놓고 냉동물을 주고 심장을 죽였다가 다시 심장 판막 심고 다시 깨우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됐습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피가 잘 가는가 안 가는가 확인하는 겁니다. 이었는데 피가 잘 가는지 안 가는지 밖에는 안 보이잖아요. 요 파란 선이 빨간 선보다 올라가면 아 이거는 피가 엄청 잘 간다. 확인하고 내려오기 때문에 절대 실수하는 법이 없습니다. 수술하고 난 뒤입니다. 이래 CT를 찍어보면 피가 쫙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피가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끝났고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인공심폐기고 이러는데 이걸 안 쓰고 한다 이겁니다. 이런 엄청난 장치를 안 쓰고 그냥 뛰는 데서 다 해버린다 이거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 심장병을 예방하려고 왔지 뭐 한스병은 뭐 잘한 거 뭐 이야기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아 수술이 이렇게 심장 여러 가지 후원업체라든지 재단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돈이 없다. 심장 수술은 받아야 된다.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이 한스병원도 부산에 두세 번째로 작년에 심장재단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호 1종이나 2종, 3종 혹은 무연고자 이런 분들은 오시면은 소정의 서류 계약을 하고 서울에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수술하고 후불로 우리가 받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또 사회복지재단도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없어서 수술 못 받는다고 대학에서 뭐 이야기를 하고 이럴 때는 서로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충분히 제가 있어서 소통을 해드립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수술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심폐기 안 돌리고 99% 행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야기는 다 전부 병에 관한 이야기가 오려있지만 정말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딱 세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첫째, 화내지 마세요. 신경질 내지 말고. 아까 어떤 분이 이야기했죠. 비관적이고 뭐 하는 사람 암도 잘 걸리고 심장병도 잘 걸립니다. 또 특히 화 많이 내는 사람들은 갑자기 돌아가실 가능성이 많아요. 항상 명랑하고 낙관적으로
우리가 고민하는 그 99%가 내일 다시 한 일주일이나 한 달 뒤에 고민하는 거 봤습니까? 없습니다. 대개 한 1%만 한 달 뒤에 그때 고민 좀 했구나 이 정도지. 그 고민 괜히 했다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마음을 편하게 지내시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편하지 않으면은 심장 혈관이 좁아집니다. 좁아지면 심장이 힘듭니다. 피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다가 자꾸 이상한 물질이 끼가 사람이 사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가장 우리가 인간이요 50년 내에 제일 잘 삽니다. 지금 전부 영양과잉이고 가만히 있고 텔레비 보고 전부 스마트폰 보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저 지하철에 가보면은 지하철 문이 탁 열려가 탁 들어가면 스마트폰 안 보는 사람은 한둘이 보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라? 지하철 걸어 다니고 하루에 10,000보 걷고 그러면요 온 장기에서 자기가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심장이 팔딱팔딱 뛰어줍니다. 그게 아주 리듬 있게. 하루 10,000보 걷기 하시겠습니까? 예, 빨리 걸어야 됩니다. 그럼 10,000보를 빨리 걸으면 몇 킬로 되느냐? 7km에서 7.5km 됩니다. 여러분 속도로. 절대 뛰지 마십시오. 심장은 뛰는 거 안 좋아합니다. 가수가 오래 살지 마라토너가 오래 안 삽니다. 송혜 씨가 지금 나이가 몇인지 아십니까? 노래 부르는 사람이 오래 삽니다. 근데 가끔 노래 부르는 사람 저기 폐결핵이나 심장병 걸려가지고 배호나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 일찍 죽은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오래 삽니다. 자 보면은 즐겁고 이런 사람.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부터 움직입니다. 차 타면 안 됩니다. 어지간하면 장 보러 가도 짐 들고 이래 걸어가 있어. 그리고 만복이 요새 스마트폰에 다 나오거든요. 아시겠지? 세 번째는 뭐냐? 아까 한 이야기입니다. 통증이 나타나거나 이상 징후가 나타나거나 신체 검사에 이상하다 하면 약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발견한 약 중에 혈압약하고 스타틴이라는 우리 콜레스테롤 약, 이 두 가지는요 하나님이 내신 약입니다. 왜 이렇게 발명이 됐겠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발명했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잘나서 그랬겠습니까? 서양 놈들이 자기들이 병이 많거든. 우리나라 사람이 이거 못 만듭니다. 전부 복제약이나 만들지. 그런데요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고지혈증이 4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 중에 만약에 그게 해당된다면 여러분은 약 먹으시겠습니까? 안 먹으시겠습니까? 먹어야 됩니다. 그게 부작용이 근육통이라든지 좀 찌리찌리한 것도 있고요. 어떤 데는 소화장애도 있고 조금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꼭 먹어야 됩니다. 아시겠지? 혈압약은 전문의한테 상의해가 좋은 데서 먹기로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아까 뭐라 했습니까? 웃으락하고 노래 많이 부르라 했지. 오늘 힐링 음악회 할 때 같이 따라 많이 하이소이?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강의해 주신 우정수 교수님에게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십니다.